시사톡톡.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에 조기 대선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죠. 맞아요. 이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벌써 새 정부 출범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네, 오늘은 새 정부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일주일 행보와 정치권 주요 이슈들 정리해서 퀴즈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하는 실시간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채팅창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의견들, 퀴즈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퀴즈부터 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 내각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만 하면 바로 임명되지만요. 국무총리와 함께 이 보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임명됩니다. 다음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 보직은 무엇일까요? 1번 국정원장, 2번 당 원내대표. 네. 자, 현재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 퀴즈 정답. 이 보직에 지명된 인물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과연 이 보직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국정원장, 2번 원내대표. 자, 이 둘 중에서 오늘 시사톡톡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저희가 오늘도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께 또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전체적으로 좀 어떤 기조인지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새 정부 핵심 키워드가 경제성장, 실용주의, 통합입니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고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선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경제부터 다뤘습니다. 취임 후 첫 지시가 우리 경제를 시급히 점검하라 였고요. 임기 첫날부터 바로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2번 열었는데 두 회의 모두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핵심이었습니다. 네, 추경 논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올해 초에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규모가 35조 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미 14조 원을 1차 추경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남은 20조 플러스 알파 요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 자, 일단은 1차 추경은 진행이 됐고 이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주로 어디에 쓸까요? 가장 유력한 게 민생회복지원금이죠. 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여기에 약 13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지역화폐나 소상공인 채무탕감, 이 지원에도 쓰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경제 회복에 좀 앞장서서 추경을 쓸 것이다.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현재 재정 여건은 좀 어떤지 우려가 안 될 수 없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미 쓸 수 있는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거라고 해요. 이 추경이 통과되면 7월 이후부터 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자, 새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출범한 만큼 내란 종식을 일단 내세웠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 5일에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3대 특검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내란 특검법이 시행되면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후로 대통령실 정황과 국회 대응 과정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3대 특검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3개의 특검이 한 번에 시작되는 건 처음인데 3개 특검에 검사 120명가량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수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 보통 준비 기간이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이 37일 걸렸고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34일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7월 초부터는 또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자, 일단 이쯤에서 오늘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대통령이 지명만 하면 바로 임명되는 자리도 있지만 국무총리와 함께 이 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보직은 무엇일까요? 1번 국정원장, 2번 원내대표. 네. 자, 1번이 국정원장이고요. 2번이 원내대표인데요. 정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 우물정 1133번으로 오늘 퀴즈 정답 1번 국정원장일지, 2번 원내대표일지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정답자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새 정부의 내각 얘기 좀 이어가 볼 텐데 일단 이번 정부는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인수위가 없었어요. 네. 좀 내각 구성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을까요?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여대 야수죠. 민주당이 아무래도 국회 다수당이라 그런지 인사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김민석 의원, 친 이재명계다, 이렇게 좀 불리고 있죠? 맞아요. 4선 의원에다가 정치 경력도 많고 이 대통령과도 호흡이 잘 맞는 인물로 꼽힙니다. 국정원장 후보로는 이종섭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40년 가까이 북한과 남북 관계를 연구해 왔던 북한 전문가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퀴즈에서도 내드렸지만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이렇게 두 자리는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국무총리랑 국정원장 모두 바로 임명되는 건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게 될 인사청문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대통령 비서실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일단은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 대선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최초의 70년대생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그 외에 국가안보실장 자리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외교부 출신이고요. 주 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경호처장으로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임명됐고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 인물도 대선 내내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동안 해왔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핵심 인사가 꾸려졌다. 좀 이렇게 비춰지네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임명도 이제 대부분 마무리됐고요. 각 부처 장관은요. 국무총리가 장관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공식 임명된다면 내각이 빠르게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인사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사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이죠. 민주당 측은 관료 출신보다는 정무적 인사 중심으로 내각을 꾸렸기 때문에 신속하고 실용적인 인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야당 측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요. 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실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주요 자리에 최측근, 이제 민주당 측 의원들을 지명해서 소위 이제 말했던 통합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주 동안 논란이 되는 이슈도 있었다고요?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입니다. 선거 전부터 이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5개 재판 중에 2개가 연기된 겁니다.
하나는 이번 달 18일에 예정돼 있었던 선거법 위반 재판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24일에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입니다. 개별 법원들이 재판기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왜 재판을 중단한 건지도 좀 살펴볼게요. 네, 헌법 84조를 들었습니다. 이 헌법 84조가요,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각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연기한 겁니다. 예, 일단 5개 중에 2개가 연기됐다 했는데 나머지 3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다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법 쪽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개 중에 하나인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이미 연기된 상태고요. 나머지 재판들도 각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 그 여부를 정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정치적 압박을 계속 견디면서까지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13일에 민주당 쪽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네.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을 보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에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시행이 되면 임기 내 모든 재판이 중단됩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예 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야당 반응은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방탄법이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직이 이미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좀 어떤가요? 네, 대선 때 했던 출구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 약 64%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층 내에서도 40% 이상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일단은 새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 주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국정원장입니다. 네, 3154님께서도요,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6136번님도 아주 중요한 직책이지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국정원장으로 정답 참여해 주셨는데요. 9321님, 5539번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보신다는 3161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1902님, 1516님, 7381번님 모두 국정원장 잘 맞춰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3255번님과 3161번님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정부 일단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선과 정책들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